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회사와 집을 오가는 생활이 계속되었고, 나는 그저 익숙해진 혼자의 생활에 만족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소개해주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들과의 만남은 나의 무관심한 태도로 인해 몇 시간도 되지 않아 끝나곤 했다. 봄이 되어 그녀의 옷차림이 달라졌다. 두꺼운 외투를 벗어버리고 산뜻한 원피스나 투피스 정장을 입은 모습이 자주 보였다. 색상도 화려해졌고 얼굴에는 화장도 살짝 진해졌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그녀의 모습을 보는 것이 나의 작은 즐거움이 되었다. 어느 날 회사가 끝난 후 집으로 향하던 중 전철역에서 그녀가 남자와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근처의 카페로 들어갔고 나는 잠시 멈춰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며칠 후 아침 정거장에서 다시 그녀를 만났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밝고 입가에는 미소가 떠 있었다. 옷과 화장도 봄에 어울리게 꾸며져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괜히 기분이 좋아졌다. 시간이 흐르고 여름이 오자 거리의 사람들은 미니스커트나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여름을 만끽하고 있었다. 나 역시 여름의 분위기를 즐기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퇴근 시간, 밖에는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나는 우산을 챙기고 집으로 가려 했지만 회사 동료들이 비 오는 날은 빈대떡과 동동주가 최고라고 붙잡았다. 결국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나서야 집으로 향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전철에서 내려 우산을 쓰고 버스 정거장으로 가던 중 그녀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우산 없이 비를 맞고 있었다. 나는 고민 끝에 그녀에게 다가가 우산을 내밀었다. 감기 들겠어요. 이쪽으로 들어와요. 그녀는 잠시 멍하니 나를 바라보더니 우산 속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같은 길을 걸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우산을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안쓰럽게 느껴져 다시 우산을 내밀었지만 그녀는 나의 친절을 거부하고 비를 맞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정거장에서 그녀를 보지 못했다. 며칠 후 그녀는 다시 나타났지만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다. 청바지와 남방을 대충 걸친 모습이었고 나를 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 후로 그녀는 아침마다 정거장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을이 오면서 우리는 서로 자주 마주쳤고 나는 그녀의 회복된 모습에 조금 안도했다. 시간이 흐르며 나의 일상도 조금씩 변해갔다. 계절이 바뀌고 작은 변화들이 내 일상에 스며들었다. 그녀와의 만남이 나에게는 작지만 중요한 의미가 되었고 나도 그녀에게 조금씩 가까워지는 기분이었다. 매일 아침 그녀를 만나는 것이 점점 더 익숙해졌고 나의 일상 속 작은 즐거움으로 자리 잡았다. 퇴근 시간이 되어 집에 가려는데 핸드폰이 울린다. 어머니다. 회사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 있으니 그곳으로 오라는 연락이다. 요즘 일을 핑계로 찾아뵙지 않았더니 회사까지 찾아오신 모양이다. 커피숍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2명의 여자와 함께 있었다. 어머니는 날 발견하고 손짓했다. 난 쓰게 웃었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날 선보게 하려는 모양이다. 내가 자리에 앉자 어머니가 날 소개하고 상대편에서도 여자를 소개한다. 어머니와 중녀의 여인은 한동안 이야기하다가 먼저 일어났다. 어머니가 나가고서야 난 여자를 자세히 보았다. 20대 중반의 평범한 여인이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귀는 여자 있습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그래도 너무 당황스럽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인지 알았으면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기분은 나쁘지만 이해해드릴게요. 대신 술 한 짜 사주실래요? 그냥 일어나면 집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창피하게 차였다고 말하기도 힘들고. 알겠습니다. 일어나시죠. 인연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한다. 난 아직 누굴 사랑할 마음이 없다. 아직은 독신이 좋다. 그녀와 술집에 가서 안주와 술을 주문했다. 그녀는 말없이 술을 마시다 1시간 정도 지나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일어나야겠네요. 참 집에서는 제가 찼다고 말해도 되죠. 그렇게 하세요. 그녀를 보내고 나는 술집에 앉아 나머지 술을 마셨다. 기분이 이상하다. 뭐 하나 잘난 것도 없는 놈이 왜 여자를 거부한단 말인가? 난 자리에서 일어나 전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가는 중간에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내가 싫다고 하네. 멋지게 차였어. 어머니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린다. 버스 정거장으로 갔다. 그녀가 그곳에 있었다. 아침에 보았던 원피스 차림이다. 그런데 그녀는 심하게 취해 있었다. 그녀는 정거장에 앉아 토악질을 하고 있었다. 난 한숨을 쉬고 그녀에게 다가가 등을 두드려 주었다. 한참을 토하던 그녀가 얼굴을 들어 날 본다. 당신이군. 혹시 휴지 있어? 난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녀는 입 주위를 닦고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난 그녀를 부축해 주었다. 잠깐만 어깨 좀 빌려줘. 알았어. 빌려줄게.